안녕하세요. 오늘 세계를 듣다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서해 중국 인공 구조물, 그 현황과 또 우리의 대응 과제,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2022년부터 시작된 일이죠. 중국이 서해,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그 한중 잠정 조치 수역, PMZ라고 하죠. 여기에 폐기된 석유 시추선을 가져다가 개조해서 구조물을 설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뭐 낡은 시설 재활용 이런 차원을 넘어선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벌써 3기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2025년 말까지 이걸 10기나 더 설치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10기나요? 와. 네,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뭔지 또 앞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뭐 어업 지원이다, 해양 과학 연구다 이런 목적을 내세우는 것 같은데요. 근데 과거에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만들었던 걸 생각하면 이걸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렵다는 시각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례가 있다 보니까요. 전문가들은 이걸 중국의 어떤 장기적인 해양 전략, 특히 서해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그런 포석으로 많이 해석을 하죠. 영향력 확대요? 네, 일종의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군사 행동은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거점을 확보하려는 시도인 거죠. 아, 회색지대 전술이요? 네, 더 나아가서는 아직 그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한중 배타적 경제 수역 EEZ 협상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뭐랄까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의도다.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이고요. 또 타이완 문제 같은 더 큰 지정학적인 맥락하고 연결하는 시각도 있고요. 실효적 지배 강화라 상당히 좀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 보이네요. 그럼 지금 설치된 그 세 기의 구조물은 어떤 상태인가요? 이게 단순한 시설물 이상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걸 보면 이 구조물들이 그냥 어업 지원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꽤 커요. 아, 큰가요? 네, 대형 철제 플랫폼 형태고요. 거기에 뭐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이라던가 아니면 레이더나 통신 장비 같은 걸 설치할 공간까지 갖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헬기 이착륙장까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까지 10기가 더 추가된다면 서해상공이나 해역에 대한 어떤 정보 수집 능력 이런 게 강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도 되고요. 10기나 더 늘어나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이런 구조물이 계속 늘어나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당장 어민들 걱정이 사실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우려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가장 직접적인 거죠. 어업 문제입니다. 구점을 설치하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양 오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서식지가 파괴돼서 어장이 좀 황폐해질 수 있잖아요. 네. 이게 결국 우리 어민들의 조업 구역 축소나 어획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특히 PMG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황금 어장 중 하나인데 이곳 생태계가 교란될 위험이 큰 겁니다. 아, 그렇군요. 황금 어장인데. 네. 둘째는 이제 환경 문제인데요. 구조물 자체가 해양 생태계에 좀 부담을 줄 수 있고 여기서 뭐 오염물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셋째는 만약 이게 정말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서해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좀 예측 불가능성도 커지는 안보적 부담이 생기겠죠. 안보 문제까지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어떤 정당한 해양과학 조사 활동 같은 것도 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업, 환경, 안보까지 이게 다 얽혀 있는 복합적인 문제네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걸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네, 바로 그 점이 이 문제를 좀 까다롭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 잠정조치 수역, PMG라는 곳이 말 그대로 어느 한 나라의 배타적 주권이 딱 미치는 곳은 아니거든요. 조업 조건 같은 걸 그냥 잠정적으로 정해놓은 수역이라서요. 아, 잠정적이다. 네. 그래서 구조물 설치 자체가 뭐 당장 영해 침범이다 또는 이의제 침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 절대 아니죠. 네? 국제해양법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 협약, UNCLOS를 보면요. 해양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라던가
또 관련국들끼리 분쟁이 있으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의무 같은 것들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아, 그런 의무 조항들이 있군요. 네, 그래서 중국의 이런 행동이 이런 의무들, 특히 다른 나라의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선의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어떤 회색지대를 좀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겠군요. 그럼 우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 정부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정부도 당연히 상황을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관련 정보도 아주 정밀하게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관계 부처들끼리 공조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도 비슷한 목적의 구조물을 설치해서 맞대응하는 비례적 대응 방안 같은 것도 있고요. 아, 우리도 설치하는 거요? 네, 또 국제해양법 재판소, ITLOS 같은 국제사법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한중 EEZ 경계 획정 협상을 빨리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EEZ 협상 재개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다만 이제 각 방안마다 장단점도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따르고요. 또 중국은 현재까지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이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오늘은 서해상 중국의 인공 구조물 문제, 그 현황과 배경,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여러 과제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들어보니 당장의 어업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양 환경, 그리고 국가 안보나 경제적 이익까지 다 연결된 정말 복합적인 사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먼 바다에 있는 구조물 몇 개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서해의 어떤 지정학적 균형, 또 해양 질서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어떤 지속 가능한 미래와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이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러분께서도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해양을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이나 갈등이 이런 방식으로 더 흔하게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계를 듣다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